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한 주 동안 역시 잘 지냈어? 비가 그치고 나니까 또 엄청난 더위가 몰려오더라고. 그래서 밖에만 나가도 막 숨이 차고 막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마치 찜질방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더위 잘 견디고 있나 모르겠어. 게다가 코로나 끝나지도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다 보니까 더 덥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더라.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챙기고,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 막 벗으면 안 돼. 알았지? 자, 오늘 고민은 먼저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요. 4학년이어서 그런지 틈만 나면 깐죽거리고 약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짜증이 나는데 이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학습지만 펴면 특히 수학 답답해지고 막막해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어는 뉴생 강의만 들으며 열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강의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사연 될지 모르겠다. 이름 밝히지 말라 그랬네. 이름 안 말한 걸로 앞에 삐처리 됐을 거야. 사연 발표 동생도 같이 보는데 동생이 적을 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나 이름 안 말했다. 아무튼 4학년 동생이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이러나 보다. 아무래도 이렇게 장난 걸고 막 이러면서 또 투닥거리고 이래야 또 서로서로 돈독한 우정도 쌓이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약 올리고 그러더라도 좀 잘 받아주고 동생과 이렇게 좀 재밌는 시간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조금 밖에 나가가지고 덥지만 동생하고 좋은 시간도 좀 보내고 동생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동생이 좋아해서 그런 거야. 관심이 정말 없으면 아예 그냥 유령 취급도 안 할 걸. 그래서 동생이 다 관심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좀 받아주고, 수학 학습지만 펴면 답답해지고 막막해지고 이거 수학이 어렵지. 선생님이 또 국어이다 보니까 수학 과목을 지금도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예전에 공부할 때도 수학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했었거든. 재밌게 수학 배울 수 있도록 강의 열심히 구성해 주시는 우리 엠베스트 선생님들 계시니까 잘 활용해 보면 좋겠고,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엠베스트 선생님 중에 이렇게 마음 맞는 선생님 있잖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수학 학습지만 펴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해요. 이렇게 뭐라고 또 좋은 팁을 주실지 나도 궁금하다. 알았지?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 동생하고 사이 좋게 지내고 즐거운 시간 좀 보내고,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할 때는 그러지 마 라고 따끔하게도 얘기하고 그래. 알았지? 힘내. 파이팅. 그 다음 친구는 장세현 친구가 있었어. 저는 지문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항상 그것 때문에 점수가 깎였어요. 시간도 없는데 지문은 길어서 대충 읽고 넘어가서 문제 풀 때 틀려요. 어릴 때부터 책을 톡톡하지 않는 버릇이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읽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게 돼요. 이러면서 느낌표를 2개 탁탁 찍고서 사연을 끝냈네. 그래, 이게 책 읽는 속도는 사실은 책을 많이 읽어야 연습이 되거든. 책을 충분히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게 돼. 속독을 꼭 하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책을 좀 많이 읽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 조금 빠르게 읽는다고 해서 대충 보는 건 아니거든. 빠르게 본다는 게 대충 본다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보면서 또 빠르게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속독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는데, 속독을 이렇게 정말 책을 있잖아. 후룩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데 그 안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 퀴즈를 내면 맞히더라.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속독하는 방법을 좀 검색해서 그걸 좀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험 볼 때 지문이 길어서 대충 읽고 넘어가서 문제 푼다, 그래서 틀린다. 시험 볼 때는 지문을 안 읽어도 될 만큼 지문을 그 전에 여러 번 보고 가야 돼. 그래서 교과서 지문은 맞아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굳이 시험 시간에 꼼꼼하게 지문을 읽지 않아도 맞아 이런 내용이야 라고 확인하는 정도로 문제를 풀면 시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 번 좀 보는 연습, 빠르게 여러 번 읽어서 그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연습을 교과서를 통해서도 좀 해주길 바랄게. 알았지? 힘내, 파이팅! 그 다음 친구는 이땡린 친구야.
저는 고민이 있어요. 저는요, 저는요. 이렇게 계속 말줄임표를 막 썼네. 최강 겁쟁이에요. 드라이기 말리고 있을 때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무섭고, 화장실 문이 저절로 끼익 하고 닫히면 귀신이 있는 것 같고, 또 드라이기가 터질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방에 혼자 있을 때 나쁜 사람이 몰래 들어온 것 같고, 이런 겁쟁이는 없겠죠? 저는 강해지고 싶어요. 저요. 걱정이 많아서요. 내가 키가 안 크면 어떡하나,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나, 제 사연이 만약 뽑히게 되면 이런 걱정, 겁을 없애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방법으로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걱정이 많구나. 전에도 내가 얘기한 적 있는데, 이게 걱정한다고 달라질 일이 아닌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그 걱정한다고 비가 안 올 게 오고 올 게 안 오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일이 아닌 거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나가다 보면 정말 걱정할 거리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도록 자꾸 마음을 접고, 아 그래 내가 고민한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야 라고 자꾸 접어두는 연습을 좀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 겁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 선생님도 어릴 때 그런 생각 했었거든. 선생님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생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만약에 외출을 하시면 나 혼자 집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야. 혼자 집 볼 때 막 소리 나면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있거든. 그럴 겁날 때 있을 때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 때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거 이렇게 좀 보면 조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공포 영화나 이런 건 절대 보지 마. 알았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은 그게 계속 간다. 그러니까 보지 말고 웃긴 얘기 같은 거 있으면 좀 찾아보고, 뭐 텔레비전 같은 거 있으면 잠깐 켜보고, 이렇게 해서 좀 무서움을 떨칠 수 있는 행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종이에다가 한 바닥 적어봐. 그리고 나서 그걸 아주 착착 찢어서, 아, 이 고민과 걱정은 내가 다신 안 해야지 라면서 이렇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도 걱정이나 고민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써봐. 알았지? 힘내. 자, 그 다음 친구는 우땡솔 친구야. 안녕하세요. 전 2학년 학생이에요. 유쌤, 저 심각해요. 비상 떴어요. 사실 기쁜 일이긴 한데 저는 너무 심각해요. 저희 엄마는 4년째 흰색 모닝을 타셨어요. 면허 따신 지 20년 넘으셨는데 아직도 초보이세요. 그치만 저희 3남매 여기저기 잘 태워다 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빠께서 엄마 차를 바꾸자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 가족은 다들 잉? 하고 대수롭게 여겼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께서 신나게 외출하시더니 중형차 한 대를 빡 뽑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전 정말 기뻐서 엄마 차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레봉이요. 레이싱 봉봉카.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되게 귀엽다. 아무튼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수요일날 차 나와서 엄마께서 차 끌어보려고 뛰어나가시더니 풀이 죽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엄마께서 오랫동안 소형차 끄시다가 중형차 타니까 운전 초초보가 되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안 하셔서 오랜만에 운전하시고 새행판 다른 차 끄니까 엄마께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유튜브로 운전 초보 영상, 운전 잘하는 영상, 세차 기능 영상 등등등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세요. 며칠간은 잔소리가 사라져서 너무 편했는데 이젠 아주 별로예요. 밥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청소까지. 전 둘째인데 위에 21살 언니랑 11살 동생이 있거든요. 맨날 싸우게 됐어요. 둘째가 제일 힘들어요. 둘이서 편먹고 2대1로 싸워요. 엄마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언제 돌아오실진 모르겠지만 주부와 엄마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엄마 생신이 18일인데 그때까진 돌아오시겠죠? 그때 언니, 동생, 아빠랑 준비해서 깜짝 파티 준비하는 중이에요. 잘 되면 유쌤께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엄마께 한마디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45살 생신 미리 축하드려요. 제가 드린 용돈으로 엄마 사고 싶다 하신 지갑 꼭 사세요. 저 요즘 공부 때문에 가족한테, 아니 엄마한테 제일 많이 짜증냈던 거 항상 묵묵히 받아주실 때마다 책상에 앉아서 울컥울컥합니다. 못 보시겠지만 엄마 항상 미안해요. 제가 꼭 엄마 55세 넘기시기 전에 아빠랑 부부여행 보내드릴게요. 저도 엄마 같은 엄마가 될 거예요. 걱정 마시고 믿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평생 사랑해요. 와! 요 앞에 거 말고 있잖아. 요 뒤에 거. 엄마한테 편지 쓴 요 부분만 엄마께 들려드리면 되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정말 부러우시다. 엄마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의 편지를 받으시면 정말 감동에 울컥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운전을 초보일 때는 당연히 불안함이 생기고 차를 바꾸게 되면
소형차에서 중형차가 되든 뭐 중형차에서 소형차가 되든 처음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해. 지금이 이제 3월에 이게 올라온 고민인데 나는 이걸 지금 8월 말에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엄마께서 잘 적응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멋지게 운전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적응하는 시기까지는 옆에서 잘 도와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 운전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이게 나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또 봐가면서 방어 운전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실 거야. 그럴 때 많이 도와드리고 좀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운전 엄마가 이제 초보이시니까 차를 바꾸시고 초보이시니까 이럴 때는 뒷자리 타서 절대 불안한 내색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더 긴장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가만히 엄마 차 탈 때 가만히 대신 안전벨트 꼭 매고 알았지? 그렇게 있으면 돼. 엄마 많이 도와드리고 엄마 사랑하는 마음 점점 더 커지길 바랄게. 아이고 예쁘고 기특하다. 자, 그 다음 친구 가볼게. 이번 친구는 이름 공개를 원치 않는데 그래서 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했어. 우리 원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2가 되는 여학생입니다. 제겐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가 음악 편입 준비생인데 공부를 하면 연습할 시간이 없고 연습을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연습은 하루에 7시간 정도 하는데 공부를 아예 놔버릴 수도 없어서 매우 고민되네요. 공부를 위해 음악을 그만두는 것이 나을까요? 도와주세요 유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예체능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 사실은 예체능을 하는 예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그 분야만 했었던 것 같아. 별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그 뭐 체육이면 체육만 하고 뭐 음악이면 음악만 하고 공부는 손을 그냥 놔도 정말 잘 갈 수 있었거든, 위학교를.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게 예체능을 해도 또 어느 정도의 성적이 받쳐줘야 원하는 학교 또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 근데 음악을 정말 좋아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또 포기하고 또 이렇게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러고 음악을 놔버리면 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내가 음악을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또 공부에 올인할 수 있을까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 왜냐면 음악을 진짜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그 음악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을 조금 아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만큼 나머지 시간을 아껴서 미래를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으로 삼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 시간이 다 보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만큼 더 훌륭한 자리에 갈 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 정말 스스로에게 뿌듯하고 그때 나 노력하길 잘했다 이런 날이 분명히 올 수 있을 테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시간 분배를 그 대신 좀 잘했으면 좋겠어.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 분배를 잘해서 공부와 음악 2마리 토끼 다 잡았으면 좋겠다. 알았지? 힘내! 파이팅! 그 다음 친구는 이땡연 친구야.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합니다. 뽑힐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학교 가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있는 중1 여학생입니다. 1학기 때 좀 갔지? 그치? 저는 남친이 생기고 싶어요. 엄마는 너무 이르다고 하지만 저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선 넘지 않을 정도로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선생님 경험담 들려주실 수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나 여중 여고야. 그래서 나는 이때 이런 경험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사귀는 개념이 우리 때는 없었다? 그래가지고 있긴 있었던 것 같아. 뭐 사귀고 뭐 이런 친구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이렇게 남학생과 사귄다는 개념보다 그냥 남학생들이 이렇게 막 옛날에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막 놀리고 막 이러는 일들이 많잖아. 막 야 뭐 막 이러고 놀리고 막 이러면 가서 때렸어. 그래가지고 나는 요즘 가끔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들을 우연히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모임에서 만나면 항상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 그때 내가 너무 때렸지? 막 이러면서 그땐 내가 잘 몰랐어.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편하게 오히려 잘 지내는데 그때는 그랬어. 그래서
잘 경험담이 없어서 얘기를 해주기 좀 어렵지만 그래, 선 넘지 않는 선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다면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야. 아, 나 신경 쓰지 말아야지. 남자친구는 있고 좋아하지만 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거든. 그렇잖아. 내가 공부에 집중한다고 해서 집중하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 그게 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말게 하자라는 생각이 부모님의 생각이실 거야. 부모님의 마음도 한편으론 또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꼭 그렇게 남자친구 이렇게 못 박는 것보다 약간 두루두루 남사친들을 두루두루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 때 이렇게 서로 같이 얘기도 하고 좀 힘들 때 이렇게 좀 힘이 되고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여럿 있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부담도 덜 되고. 선생님의 생각은 그래. 지금 한 학기 지나 보니까 어때? 남자친구 생겼었니? 뒤의 일이 궁금하구나. 또 글 올려줘. 알았지? 그 다음 친구는 김땡정 친구가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 초등학교에서는 잘하던 국어 공부를 주변 언니들에게 경험담으로 공부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한자도 많이 나오고 많은 내용이 길고 전체적으로 많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국어 교재를 사서 한번 봤더니 내용도 되게 길고 그래서 되게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엠베스트 유현지 선생님의 국어 강의를 보고 나니 이해도 잘 되고 좋았는데 지금 당장은 걱정이 없겠지만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강의를 볼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참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써 이렇게 고민했어? 한 학기 지나 보니까 어때?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지. 엠베스트 강의 볼 수 있지. 지금 우리 김땡정 친구보다 학년 높은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도 충분히 열심히 강의 보면서 학교 다니고 다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강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이 길고 힘들고 그래도 선생님이 차근차근 아주 천천히 아주 꼼꼼히 설명을 해줄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때에 맞게 공부를 하면 돼. 미리 선생님과 예습하고 학교 가서 복습하고 또 한 번 스스로 복습하고 3번 정도 복습을 충분히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내용이 충분히 숙지되고 이해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 알았지? 한 친구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올린 친구가 있었는데 박서준 친구가 근데 나는 이 친구가 우리 교뉴잇에 가장 어린 학생이 등장했어. 10살 초등학교 3학년 박서준 친구가 왔는데 유쌤 강의를 듣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유쌤이 가르쳐줘도 잘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지 서준아. 초등학교 3학년 10살인데 어떻게 나 중학교 강의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학교에서 국어 시험을 봤는데 60점 70점 정도라고요. 유쌤은 국어를 잘 아는데 왜 저만 모르는 걸까요? 나는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난 잘해야지. 그래서 틀리면 복습하고 유쌤은 국어 잘하는 비법 알죠? 저 좀 알려주세요. 국어 잘하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서준아 지금 선생님은 중학교 엠베스트 강의를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LEI로 가서 거기에 아주 훌륭하신 국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 거기 있는 초등 강의를 꼼꼼하게 보면서 국어 공부를 일단 해. 알았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교 6학년이 오면 선생님이 그때부터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국어 공부 방법을 알려줄게. 알았지? 그때까지는 거기서 열심히 국어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공부해. 알았지? LEI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실 거야. 그 선생님들 강의만 잘 들어도 100점 맞을 수 있어. 알았지? 힘내. 파이팅! 오늘 고민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 잘 챙기고 늘 코로나 조심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 안녕!